전거근이 너무 강하면 라운드 숄더가 발생할 수 있나요? 전거근보다 대흉근이랑 소흉근이 강해서 생기는 게 더 많죠. 전거근만 강할 수가 없잖아요. 운지기님이요? 운지기님 이번 주 일요일 날 만나러 갑니다. 견갑, 배신경, 포착 증후군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쪽 장애와 통증도 재활운동과 자세로 완치될 수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결국 견갑, 배신경, 포착 증후군도 자세나 정렬, 근육의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건데 움직임의 이상이 생겨서 근데 그거는 재활 운동을 해야 고칠 수 있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못 고치는 거죠. 저번에 킹유진님 만날 때는 제가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킹유진님만 촬영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저도 촬영을 좀 해서 영상을 좀 올리려고요. 뇌회전 시에 어깨 앞이 으쓱으쓱 거친 느낌이 나며 걸리는데 이두근이 걸리는 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견갑 하근 조직이 석회화된 건가 유착이 된 건가?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뇌회전 시에 어깨 앞쪽에 불안정한 느낌이 생기면 그거는 대부분 상완골 전방 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빈님 축하드립니다. 전역하셨습니까? 예비군도 끝나서 민방위에요, 민방위. 축하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몸 분석해 주는 거는 제가 공지를 올립니다. 공지를 올리면 그때는 몸 분석을 해드리는데 게릴라 라이브는 그냥 말 그대로 게릴라라 가지고 몸 분석은 조금 어렵고 질문은 해주시면 되고 거북목 신경 안 쓰고 어깨만 뒤로 넘겼더니 더 아프다. 거북목이 있으면 분명히 라운드 숄더도 있고 그죠? 흉추 후만도 있어요. 그걸 다 같이 잡아야 됩니다. 뭐를 먼저 잡고 뭐는 나중에 잡고 이런 거는 이게 이제 병원에서 보는 시각인데 조금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거북목도 같이 잡아야 되고 흉추 후만도 같이 잡아야 되고 라운드 숄더도 같이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킹유진님 만나고 왔을 때 그거 한다고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몸 평가하고 운동하는 거 자세 봐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3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상체 하는 데만. 그것도 운동을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한 10번 정도씩 했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길어야 1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1시간 내에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시간 내에 거북목도 잡아야 돼, 흉추 후만도 잡아야 돼, 라운드 숄더도 잡아야 돼. 이거는 사실상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일 아픈 데만 손봐주는 거예요. 전거근이 약한 거는 팔 움직일 때 보면 나타나죠. FGG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FGG님은 아이디만 봐도 제가 웃음이 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FGG님 잘 계셨죠? 네. 하여튼 파워빌딩님 같은 경우에 제 그 게시물이 있어요. 커뮤니티 글 중에 보면 그 재활하는 거 쭉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거북목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있을 거예요. 라운드 숄더 재활도 있고 흉추 후만 재활도 있어요. 네, 저 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 상완골 전방 활주도 있고 그래서 그 거북목 빼고 나머지 것들을 먼저 이 운동들 쭉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북목이요. 목이나 허리는 솔직히 영상으로 배우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진을 하나 보여줄까요? 오늘 왔던 환자인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엑스레이 보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봤던 환자예요. 엑스레이 보이죠? 이 사람이 몇 살일까요? 23살입니다. 23살. 23살인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잔데 물리치료과 학생이에요. 그것도 4학년. 배울 만큼 배운 물리치료과 학생이에요. 근데 목이 이래요. 이건 리버스 C커브거든요. 리버스 C커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오늘 도수치료 하다가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 리버스 C커브에 대한 강의를 해줬어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학교 교수님이
자꾸 턱 집어넣기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 이 리버스 C커브가 있는 이 학생한테 턱 집어넣기를 자꾸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됐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왔어요. 전형적으로 공부를 책으로 배우면 그렇게 돼요. 책으로 배우면. 근데 우리 사람 몸이 책으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3D로 막 굴러가야 되는데 뭐 책에서는 턱 당겨 넣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북목이 이렇게 똑바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리버스 C커브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일자목 치료를 그 온라인으로 배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통증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이 방에도 지금 계신 분들 중에도 뭐 대구 사람님도 그렇고 뭐 제가 몸을 봤던 몇 분들이 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일자목, 거북목들을 뭐 온라인으로 배워서 뭐 운동을 따라 해가지고 목이 전부 다 이렇게 돼서 와요. 리버스 C커브. 이제 이런 사람들 사진 엄청나게 많아요. 필지님도 오늘 저한테 엑스레이를 보냈죠. 필지님도 일자목이잖아요. 턱 집어넣기 해가지고 또 있어요. 또 보여줄까요? 제가 이런 사람들만 사진을 다 찍어놓거든요. 자, 또 딴 사람이에요. 이거는 또 있어요. 여기 이 사람하고 근데 이 사람하고 목이 달라요. 아시겠는지 모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목이에요. 완전히 다른 목이에요. 이 목과 이 목은 완전히 다른 목이고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르겠죠. 또 많아요.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쵸? 여 밑에는 이제 완전히 일자로 서 있고 여기는 앞으로 살짝 굽어 있잖아요. 그러면 와 근데 9211님은 뭘 좀 볼 줄 아네요. 맞죠? 그죠? 이 밑에는 구분등이 있는 거예요. 흉추후만이 있는 상태에서 턱을 집어넣는 거고 요 분은 완전히 일자 등에 일자 목이 있는 거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또 있어요. 천지지 이런 거 뭐. 그래서 치료 방법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근데 거의 비슷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또 있어요. 자, 또 다른 사진입니다. 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 다른 사람. 그죠? 전부 달라요. 근데 요 사람이랑 요 사람은 조금 비슷하죠. 근데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 모르고 이 사람도 턱 땡기락 하고 이 사람도 턱 땡기락 하고 이 사람도 턱 땡기락 하고 그러면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안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다 턱 집어넣으라 소리밖에 없어요. 턱 집어넣는다고 이게 낫나. 그죠? 온라인으로는 어깨는 교정할 수 있어요. 어깨는. 왜냐면 제 채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체 움직임, 그러니까 어깨를 쓰는 움직임들은 다 느낌을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목 운동을 누가 시켜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목 운동이라고 해서 뭐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뭐 어깨 운동은 근데 우리가 다 하잖아요. 여기 우리 제 방에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깨 운동들은 다 하고 어깨 운동하면서 그게 막 많이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목은 운동을 잘못해버리면 진짜 박살나요. 목이나 허리는 운동을 잘못하면 제가 안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올려놨던 어깨형 운동들도 제대로 못 따라 해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냥 어깨 좀 결리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어깨 조금 결리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목은 다쳐요. 심하게 다쳐요. 그래서 목 운동 영상들은 안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북목 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제가 직접 만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운동 잘못 따라 했다가 다쳐가지고 저는 요거 더 먹기가 싫은 거죠. FGG님은 나중에 제 센터 열면 한번 초대를 할게요. 우리 같이 속옷 입고 한번 찍읍시다. 알겠죠? 목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턱 당기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돼요. 그것만 안 해도 되고 우리 저랑 직접 만났던 우리 운동은 건강이님, 대구 사람님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만나서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걱정을 안 해요. 운동은 건강이님 저하고 직접 운동해보니까 어때요? 운동이 뭐 쉬운 운동이 있던가요? 재활 운동도 한 번, 두 번 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면. 어때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트레이너들이나 이런 건강 관련에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내가 다 안 봐드려도 그 사람들이 봐주면 되니까 그런 걸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헬스 트레이너도 마찬가지. 이제 물리치료사랑 저 헬스 트레이너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람을.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저고 물리치료사들이고, 건강한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건강한 사람을 나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헬스랑 물리치료는 뿌리도 같습니다. 뿌리도. 해부학이잖아요. 모른다고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치료사들도 똑같아요. 졸업하고 뭐 몇 년 안 된 선생님들, 1년, 2년 차 선생님들 물어보면 뭐 알까요? 몰라요.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트레이너들도 좀 솔직히 공부를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가 어렵죠. 힘들고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실력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요즘은 공부를 좀 덜 하고 있죠. 요새 막 뭐 이것저것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해부학이 기본이고, 해부학에 좀 살을 붙여 가지고 기능 해부학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깊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또 혹시 압니까? 뭐 제가 나중에 센터 하면 시간이 나가지고 뭐 기능 해부학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헬스는 기능 해부학이 일단 기초니까 일반인들도 공부를 좀 해야죠. 자격증이 크게 이 본인의 실력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물리치료사 면허증 있다고 다들 똑같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것처럼, 자격증요? 저도 했잖아요. 그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헬린이잖아요. 글쎄요. 뭐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웠겠죠. 모른다고. 트레이너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재활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어깨 충돌 증후군의 재활. 근데 이 트레이너들이 뭐 재활에 대한 공부를 해봤겠어요? 뭐 충돌 증후군에 대한 공부도 별로 안 해봤을 거고. 그러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트레이너들이 그걸 모른다고 해서 뭐 그걸 손가락질하거나 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버무린다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재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뭐 병원을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남자답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설프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어설프게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말하면 이게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치료도 제가 막 누구 사람들이 어디 잘하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팁을 알려달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내가 물리치료사들을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PT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PT 선생님들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아니면 왜 우리 상담할 때 있잖아요. PT를 뭐 보통 상담을 할 거잖아요. 그 상담할 때 물어보는 거죠. 뭐 혹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봐주실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뭐 당신 몸은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저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이 사람 하는 말이 좀 신빙성 있고 믿음이 가면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오든가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크리스탈님을 1대1로 놓고 알려주면 크리스탈님하고 설득시킬 자신이 있어요. 김계란님처럼. 김계란님처럼 하면 좋죠. 예능도 좀 섞어주고 이러면 좋죠. 저도 되게 재밌는 사람이고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일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사람의 건강에 관련돼서는 뭐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장난을 쳐서도 안 되고. 이게 쉽게 알려주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알려주기도. 근데 그게 되려면 제가 몸이 나와야 되고 뭐 한데, 제가 아직 제 몸을 가지고 뭐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가 몸으로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정말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재활 별거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죠? 정말 쉽게 알려준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기억 니은도 모르는 수준이 보면서 어렵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재활 뭐 별거 없습니다. 재활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공부를 조금 했는 사람들은 상당히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나는 뭐 어려운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는 자기 똑똑하다고 그냥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웃긴 게 사람들은 결론만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론만. 그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를 하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라라고만 하니까, 이게 사람이 뭐, 그럼 이것만 하면 다 좋아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당신 몸이 왜 그렇게 아프고, 뭐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뭘 해서 그렇게 아프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결론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런 거를 하고 싶진 않아요. 결론만 원하는 뭐 어떤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몸은 왜가 중요해요. 왜? 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왜 아플까? 왜 이게 이렇게 됐지? 아, 이게 이렇게 돼서 그런가? 그럼 이걸 바꿔봤는데 또 아프네? 그럼 또 뭐가 문제일까?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왜라는 질문, 왜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상당히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외우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3 때 자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도저히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학은 재밌었어요. 수학은 잘했거든요. 수학 가지고 물리치료과 갔는데 수학은 풀이 과정도 있고 이 풀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풀이 과정과 이 풀었을 때 정답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쾌감. 근데 이게 물리치료에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몸을 테스트를 했는 걸 바탕으로 치료를 했는데 좋아져. 그러면 그게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68세 할머니가 흉추후만이 있어가지고 68세 할머니의 흉추후만을 계속 펴려고 노력하거든요. 내가 운동 안 하고 왔다고 맨날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왔는데 등이 펴져서 왔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할머니가 엎드려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운동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왔죠 하면서 하니까 운동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귀신이네 그래요. 저보고 운동하고 왔는 사람하고 안 하고 왔는 사람하고 딱 표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좀 잘 눌러주시고, 네, 라이브는 종종 하니까. 근데 요새 제가 못 만든다고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방송을 잘 못해요. 힘들어가지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굿나잇입니다. 굿나잇. 갑자기 구독자 10만 되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